미시간 러스 MBA로부터 14만 불의 장학금 주인공이 탄생했는데요. 마케팅 에이전시라는 비주류 인더스트리에서 커리어를 쌓아오셨죠. 오늘 그 비밀 낱낱이 파헤칠 테니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자기소개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세현이고요. 만으로 28살이고 5년차 돼가는 디지털 마케터인데 지금은 퍼블리시스 그룹 다니고 있고 국내 대학 전공은 경영학과입니다. 4.5 만점에 3.8. 로스는 14년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광고 에이전시를 다니셨다고 하셨는데 비주류 인더스트리에 있거든요. 네. 주변 반응들은 어떠셨나요? 광고 업계라는 게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도 해서 사실 짬내서 MBA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진 않았기도 했고 이 업계가 사실 MBA를 그렇게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 제가 MBA를 준비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을 때도 그게 뭐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다른 곳에서도 좀 이렇게 상담 받으셨었잖아요. 어떤 피드백들이 좀 보통 받으셨었나요? 우선 한 컨설팅 업체 대표님께서는 광고 업계에서 MBA를 바로 지원하는 케이스는 못 보셨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의기소침한 부분도 있었긴 했는데 그래도 선생님 만났을 때는 마켓을 뚫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자신감을 많이 심어주셔서 생각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MBA를 준비하시게 되었어요? 우선적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MBA를 준비를 하시고 싶어 하셨는데 뭐 지매 점수라든지 이런 게 충족이 안 되셔서 이제 본인께서는 포기를 하셨는데 이제 저는 한번 그 기회가 있으니 그렇게 좀 주변에 서포트가 있었고요. 제가 한 분야만 좀 딥다이브해서 4, 5년감이 있었다 보니까 좀 시야가 닫힌다라는 느낌을 어느 정도 저도 받았었어요. 그래서 아예 다양한 인더스트리의 사람들과 부딪혀 보면서 뭔가 좀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아버님이 못 이룬 꿈을 이제 따님이 이루시는 거네요. 로스 제출하실 때 GMAT 혹은 GRE 점수를 내야 되잖아요. 네. 몇 점으로 네. 최종 점수를 내셨죠? GRE로 냈고 325점으로 냈습니다. GMAT 점수 되게 낮을 때부터 봤잖아요. 네. 사실은 1라운드 종료 후에 GMAT에서 GRE로 전환을 했는데 그때 전환이 본인에게 어떻게 와닿으셨었는지. GMAT 포커스를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500점 중반대부터 시작해서 500점 후반, 600점 초반, 그다음 계속 600점 초반 이렇게 점수가 상향세를 그리고 있었지만 맞아요. 그래도 제가 목표하는 점수가 아니었었고 1라운드 준비하고 있었을 때 그때도 600점 초반대를 맞으면서 많이 의기소침해 있었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라운드 2를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또 준비를 하면서 이 점수로 안 되겠다는 거를 저 스스로도 체감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9월 달에 GRE를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잘한 결정이었는데 맞아. 그때 당시에 뭔가를 전한 것은 이제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부담스러웠던 솔직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점수가 625점 오르지 않고 맞아요. 계속 그 상태였고 네. 사실 우리가 EA 시험도 봤었잖아요. 맞아요. 논리적인 구조나 이런 게 잘 안 맞으실 수도 있는 것 같다.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세연님은 엉덩이 힘 하나는 되게 끈질긴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무조건 점수 나올 수 있는 게 GRE가 그래도 단기간 내에 네.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는 네. GMAT보다는 훨씬 아웃풋이 좋으니까 네, 그래서 네. 좀 제안을 드렸을 때 바로 GRE로 넘어가셔서 한 3, 4개월 미친 듯이 했잖아요, GRE. 2개월 했어요. 2개월밖에 안 했어요? 진작에 GRE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GMAT 고전하시는 분들 사실 많거든요. 네. GMAT과 GRE의 차이점은 어떤 것 같고 네. GRE는 이런 사람이 하면 그래도 나처럼 단기간 내에 점수가 나오더라 네. 라고 하시는 팁이 있다면 뭘까요? GMAT은 3과목이 있고 시간이 조금 더 GRE보다 길기 때문에 집중력을 더 많이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고 출문제에서 그대로 출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쵸. GRE 같은 경우는 이제 단어를 많이 외우면 되고 또 GMAT 포커스보다 퀀트 부분에서 난이도가 쉬운 편이라 조금 이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버벌이라든지 아화가 있어서 보캐뷸러리를 많이 외워야 하는 상황인데 진짜 그냥 그건 어쩔 수 없이 각 잡고 시간 할당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절대적으로 외워야 하는 양이 있고 라이팅은 토종 한국인 분들에게는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외울 수 있었던 뭔가 팁이나 아니면 방법 같은 건 뭐가 있었어요? 엑셀 같은데 저만의 시트를 만들어 놓고 후반에 안 외워지는 그런 보캡이 있으면 정리해놓고 이거 또 안 외워져 그러면 붉게 또 칠해두고 이거 또 안 외워져 그러면 아예 검게 칠해두고 해가지고 단어 개수를 좁히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토플이나 아이엘츠 점수도 우린 받아야 되잖아요. 네. 둘 중에 어떤 시험을 보셨고 최종 점수는 몇 점으로 내셨죠? IELTS 받고 7.5로 냈습니다. 지메 포커스를 보다가 IELTS 리딩을 보니까 그냥 술술 읽히더라고요. 너무 쉬워. 네. 스피킹이 제가 8점 받았고 라이팅을 잘 못해서 6.5 받았는데 스피킹 너무 잘 받았잖아. 사실 깜짝 놀랐어. 그래요? 토종 한국인이신데. 네. 기출 스피킹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뭐 한 5개 정도 하루에 연습하고 가자 하면 이제 외워지는 보캐뷸러리들이 있고 반복 학습하다 보면은 응용을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게 또 인터뷰에도 도움이 되고요. 라이팅은 챗GPT 많이 이용했어요. 역사나 정치 얘기 묻는 경우도 있었는데 제 생각을 초안으로 쓰고 GPT한테 봐달라고 해주면은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거 아이디어 제시해 주니까 1라운드는 사실 점수가 없어서 사이클을 한번 돌려보자라고 해서 한두 학교를 지원을 하긴 했었는데 네. 각각 몇 개 학교를 지원하셨고 합격한 학교는 총 몇 개이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라운드 때 총 4개 지원했고 라운드 2 때 6개 지원했고 6개 합격했습니다. 회원님한테 고맙고 기특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 점수가 고득점도 아니고 흔한 말로 이제 마케팅 커리어를 가지고 했을 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약점을 타파할 수 있는 건 에세이는 제가 도와드릴 테니 네. 네트워킹을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각 학교별로 몇 개씩 해오셔라. 네. 항상 숙제 잘해오는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네트워킹이 중요한 게 한 학교당 3-4명은 맞아. 했거든요. 맞아. 근데 이게 인터뷰에서 왜 이 학교인지를 로열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연님만의 확고한 철학이 있었거든요. 그 학교들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2라운드를 선택하셨을까요? MBA를 지원을 하면서 확고한 목표가 있었던 거는 클로스 니트한 환경에서 정말 다양한 인더스트리의 사람들과 다양한 외국인들과 부딪혀서 그 상황에서 제가 소프트 스킬을 만드는 거였어요. 영어 실력도 물론 퀀텀 점프하면 너무 좋지만 제가 이 커뮤니케이션이나 글로벌한 무대에 섰을 때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골 학교들, 좀 외지에서 동떨어진 학교들이지만 그런 학교들에 제가 입학을 해서 좀 많이 부딪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서 미시간이나 다든처럼 부딪힐 수 있는 커뮤니티 환경을 가진 학교들에 좀 많이 지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총 10개의 학교를 지원했고 10개 학교 인터뷰를 모두 봤어서 인터뷰가 일단 잘 되려면 그 인터뷰를 전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흑인 바이브가 너무 좋았어서 약간 눈에 하트 뿅뿅처럼 인터뷰를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와이 우스만 그거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연님도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네네. 제가 계속 가스라이팅 했잖아요.